많이 배웠습니다, 이 나라는. 남녀에게 평등한 이 사회에서 네. 남자는 절대로 여자보다 강자일 수 없습니다. 한강 다리 위 카메라 앞에 굳은 표정으로 난간을 잡고 있는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 손을 놓아버린 순간의 얼굴은 위태로웠다. 그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진이 공개된 지난 26일 오후 3시 15분 그가 이미 강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흘간의 수색 작업은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예고된 투신을 둘러싼 논란은 그가 싸늘한 주검으로 떠오른 지 사흘이 지나도록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해온 남성연대. 성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가족부 밑에 가서 감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의 진심만으로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성 씨의 예고 투신은 남성연대 회원들의 주장처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한 퍼포먼스였을까? 아니면 성 씨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을 털어버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성 씨의 생전 인터뷰 그리고 죽음 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변에서 찌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마초나 남성 우월주의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찌질이가 맞습니다. 아, 찌질입니까? 예, 찌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초냐 찌질이냐, 마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훅까지 주고 자기가 남성인 거를 우월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초라 그러죠. 예. 전혀 그런 마차도 이미 실효성이 없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우리의 풍자입니다. 예, 그 패러디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면? 성매매를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아. 여성부가 성매매 하지 말자고 했던 그 캠페인의 패러디고 사실 우리의 깔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매매는 자발적인 성매매는 남성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요, 옛날 로마법에 미성년자에 한해서 썼어요. 지금 여성들을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없죠. 대통령도 여성이고, 사시행식 외시 합격자가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ROTC 장교가 징병된 남자 사병들을 지휘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여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간통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면 간통으로 인해서 아내의 간통으로 인해서 남자가 더 많은 심리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어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이 일이 모성 이 일이 전적으로 여성들 일이라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장 마초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항상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의 어떤 입장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 여성에 주는 거는 대부분은 잘못된 아니겠죠.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례. 네. 능력 좋은 맞아요. 아내를 바깥에 내보내고 집에서 내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야 되고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전업주부라서 은행에 대출도 되고 그죠? 그리고 보험도 가입되는데 남성은 백수라서 위험 등급 1등급이어서 보험 가입이 안 돼요. 희한한 게요. 지금 남녀 평등의 시대잖아요.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전업주부예요. 근데 남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면 백수입니다. 부부간간죄는요, 사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쁜 법률입니다. 따라서 100% 부부간간죄 악용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부부간간죄를 인정하고 채택해야 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첫째는 그 적용 범위가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분명하게 직시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다음 달 6월 달부터 네. 이제 부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 남성 동시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부부 강간죄의 피해자, 부부 강간죄의 객체를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부 강간죄를 채택한다, 인정한다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판례들의 어떤 공통된 건 뭐냐면
남편이 굉장히 과격한 폭력,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다든가 굉장히 흉폭한 폭력을 수반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폭력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강간이라면 부부 강간이 인정돼도 옳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옳은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어떤 그 광의적으로 해석이 돼서요. 네. 이 어떤 부부 강간죄가 굉장히 좀 폭넓게 탄력성을 가진다면 사실 부부 간의 침실에 CCTV를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게 아내가 예를 들어 이 부부 강간죄라는 것이 좋은 부부한테는 부부 강간죄가 필요 없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나쁜 네, 부부한테 맞습니다. 필요하죠. 예,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어떤 악용의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부부 강간이 일반 강간보다 더 형량이 높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렇다는 그런데 얘기죠. 네. 일반 강간보다 부부 강간이 형량이 높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부 강간죄가 화해의 기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부 강간 프랑스랑- 잠시만요. 네. 부부 강간죄는 완전 파탄 내는 상황이에요. 아. 파탄 내는 상황에 필요한 것이 부부 강간죄지 화해의 기재가 되거나 오히려 이혼은요. 요즘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한 달 동안 숙려 기간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구속되고 바로 기소되는데 무슨 그래서 그래서- 자 잠시만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첫 부부 강간죄 판례가 2009년 1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예? 집행유예 그래서 2년 지금- 6개월 받았어요. 근데 네. 두 번째까지도 집행유예였어요. 이번에 3년 6개월 실형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3년 6개월 살고 나서 부부 다시 화해와 살까요? 자, 제가 지금 아니지 드리는 않습니까? 말씀은 성 대표님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김 단장 성 요것만 대표님- 마무리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부 강간죄 악용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생겨서 여쭤볼게요.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악용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 또는 어떤 아하. 경우에라도 침실에 CCTV 달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성폭행과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거의 전부를 의존합니다. 네. 예, 부부간간죄가 법제화되는 것, 그래서 네. 이것이 그 활성화된 상황에서라도 네. 부부간의 이혼 과정에 위자료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그 부부강간죄가 아주 극히 큰 네. 부분으로 핵심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위자료 부분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이혼의 상황에 여러 가지 그 미치는 영향들 네. 그런 또는 원인 주요한 원인들로 그 부분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거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답답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부부 강간죄 있잖아요. 물론 법정에서 판사들이 증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죠. 네. 그런데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100% 피해 여성의 진술이에요. 다른 증거가 아,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게 어떤 게 지금 증거로 보십니까? 보통 이제 이혼 소송은 민사로 소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강간죄가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형사소송이 되는 거죠. 네. 형사소송에서는 분명하게 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거쳐서 올라와요. 네.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 자꾸 거쳐서 잠시만요. 김 증거를 단장님. 인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그 처벌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분명한 그 조사하는 과정이 개입이 되어 있고 네, 객관적 네. 조사 과정이 들어가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형사소송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취합을 해서 이쪽에 원인으로 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우리 법률 시스템 자체가요 그렇게 맥랑하지가 않아요. 헛맥랑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민사와 단장님. 형사에서 단장님. 증거 재판들을 충분히 하고 아니요, 있는데 단장님. 그걸 왜 걱정을 하십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수사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를 보고 판단할 그 증거가 100% 피해 여성의 피해 아내의 진술이란 말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자, 걱정하시지 아니요, 않아야 될 아니요, 게. 잠시만요. 이 부부 강간죄가 왜 무섭고 위험한가 하면 네. 침실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체포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반 네네. 강간에 비해서 부부간간은 증거가 훨씬 작다. 없습니다. 그 거의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증거가. 아, 성재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는 2008년 군 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카페를 만들었을 때를 임신, 2011년 남성연대를 공식 출범했을 때를 출산이라고 표현했다. 평형 의무에 대해서 공가산점 제도를 13년 전에 여성단체들이 폐지시켰습니다. 남자들의 작은 명예전도도 다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출산율 세계 꼴찌인 이 나라에서 출산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양심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의 표현은 거침없었다. 인터넷과 SNS에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송정희 대표는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고 이제 오랜 어르신들도 된장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된장녀 역사가 굉장히 유가거든요. 그 고려시대 때부터라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고려시대부터요? 일제 시대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만주고 시베리아하고 주먹밥 하나로 먹고 버티면서 독립운동할 때 경성에서는 옛날에는 신여성이라는 이름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는 된장녀로 정의하는데요. 네. 이 신여성이라는 여자들이 일본 총독부에 댄소를 허가내달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물론 일본 총독부에서 그걸 거절했는데요. 네. 그 당시 신여성이라는 이름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런 카페가 경성에만 1000여 개가 있었어요. 예. 반대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남자들이 많이 다니던 기생집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일부의 어떤 그 친일파들이나 또 과연 일본인들 그랬을까요? 대상으로 하는 신여성이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독립운동에 자금 대주고 집에서 애 보는 사람도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된장녀는요, 정신 나간 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은 나가고 머리와 가슴 속에 물건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타성이나 그리고 관념적 가치는 아예 없고 네. 모든 가치 판단을 돈과 조건만으로 하는 여자죠. 음. 거기에다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와 특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났기 네. 때문에 자기는 남자한테 좀 묻어가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여자들을 분들도 있을 된장녀라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네. 이 눈높이가 높아진 그런 된장녀들의 수준을 남성들이 못 맞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 주도권은 사실 여자가 네.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처럼 그 어떤 무력이 더 통용되는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그럼요. 법과 제도가 이런 모두가 평등한 이런 사회에서는 남자의 성욕을 지배하는 여자가 예. 어떤 남녀 관계를 좀 지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남녀의 어떤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게 물욕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이죠.